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시아버지의 냉정한 명령에 소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무슨 잘못을... 말대꾸 말고 준비나 하게.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버텨온 시가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냄새나는 낡은 이불더미까지 떠안겼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 싫어하는 거야? 8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과부 모녀에게 닥친 이 시련,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눈꽃야담 이야기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의 치세가 저물어 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석담현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실상은 향리와 아전의 말 한마디가 곧법이 되는 고을이었습니다. 그 고을 외진 곳에 기와 지붕이 반쯤 허물어진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직 상복의 기운이 가시지 않았고 마당 한쪽에는 하얀 천 조각들이 바람에 나풀거렸습니다. 이 집에는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27살의 며느리 박소은과 8살 난 딸 박윤슬, 그리고 72의 시아버지 정문겸이었습니다. 소은은 상민 출신으로 이 집에 시집 왔다가 남편이 갑자기 숨을 거둔 뒤 과부가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가에 남아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남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단단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딸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 윤슬은 또래보다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눈빛만 봐도 지금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힘들어할 때면 더욱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시아버지 문겸은 몰락한 향반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표정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돌처럼 굳은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문겸은 하루 종일 제사상을 바라보거나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나 손녀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은은 매일 새벽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차가운 물동이를 이고 마당을 건너오면 윤슬이 벌써 일어나 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은이 과부가 된 순간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시가 재산을 노린다더라. 혼자 남은 젊은 과부가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더라. 이런 말들이 장터며 우물가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소은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문겸은 며느리를 보호하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시아버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시가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딸과 함께 거리로 내몰리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아전과 향리의 힘이 셌습니다. 현감은 이름뿐이었고 실제로 백성들을 좌우하는 건 아전들이었습니다. 특히 세금을 걷고 장부를 관리하는 자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만은 이 고을에서 상처 없이 키워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윤슬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윤슬이 악몽을 꾸고 깼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소은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윤슬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윤슬아. 엄마가 여기 있으니 괜찮단다. 소은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한편 문겸은 밤마다 방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붓을 움직이는 그의 모습이 창호지 너머로 어른거렸습니다. 소은은 그 모습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엇을 기록하는 걸까? 혹시 숨겨진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 어느 날 소은이 집 뒤편 헛간에 들어갔을 때 구석에 쌓인 낡은 이불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이불들은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고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은은 이걸 언제 버려야 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시아버지가 뭐라 할까봐 그냥 두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소은은 윤슬을 재우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하지만 그 별빛도 소은의 불안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약한 자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석담현의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은은 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은은 남은 보리쌀을 광주리에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윤슬은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생선 파는 소리, 나물 사라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소은은 곡물 파는 상인 앞에 섰습니다. 이 보리쌀을 쌀로 바꿔 주시겠습니까? 소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인은 소은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분의 보리는 받기 싫은데.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소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제발 좀 바꿔 주십시오. 아이가 먹을 게 없습니다. 상인은 마지못한 듯 보리쌀을 저울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원래보다 훨씬 적은 양의 쌀을 내밀었습니다. 과분의 물건은 값이 안 나가. 이만큼이면 된 거야. 소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일 게 뻔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안악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며느리 말이야, 시아버지 재산을 빼돌린다던데. 허긴 젊은 과부가 시가에 남은 게 수상하지. 재산 다 챙기려고 버티는 거라더라. 안악들은 일부러 소은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은은 광주리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슬은 엄마의 치마폭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은은 아이의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윤슬은 엄마 곁을 잠시 떠나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윤슬을 보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기 압이 없는 애다. 과부 딸이 뭐 하러 왔어? 한 아이가 윤슬을 밀쳤습니다. 윤슬은 비틀거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서 엄마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소은은 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겸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소은은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문겸은 소은의 얼굴을 잠깐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바깥 소문은 듣지 말거라. 그 말을 남기고 문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은은 시아버지의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더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윤슬은 부엌 구석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에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의 실세처럼 군림하는 아전 조흥록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조흥록은 45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늘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조흥록은 장터를 지나며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세금이 올랐네.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내야 할 거야. 상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대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흥록의 시선이 소은에게 머물렀습니다. 소은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흥록이 비열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과부가 꽤 단정하구나.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삼켰습니다. 소은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문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조흥록은 문겸을 보자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영감, 별거 없으신가? 문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흥록의 눈빛에는 문겸을 얕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늙고 힘없는 양반을 우습게 여기는 표정이었습니다. 문겸은 굽히지 않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에 쓰러질 것 같은 나무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은은 윤슬의 머리를 빗겨 주었습니다. 윤슬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엄마만 믿어라. 알겠지? 윤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은이 윤슬을 재우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듯 했습니다. 소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윤슬이 창호지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은은 윤슬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윤슬아. 조용히 있자. 한참 뒤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소은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문겸은 헛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겸은 구석에 쌓인 이불더미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결정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바람이 헛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흘 뒤 조흥록이 대놓고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전의 부하 둘을 데리고 온 조흥록은 거만한 태도로 마당에 섰습니다. 정영감, 계시오? 문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조흥록은 품에서 장부 같은 것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집이 세금을 밀렸다는 기록이 있소. 당장 납부하시오. 문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게. 조흥록은 비웃었습니다. 법대로라. 영감은 참 고지식하시구려. 그는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부엌 쪽에서 소은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조흥록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과부가 혼자 살면 시끄러운 법이지. 이 집안이 요즘 동네에서 말이 많던데. 소은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윤슬이 방 안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흥록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정영감,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문서를 잠시 관아에 맡기시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문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안 되네. 조흥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절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소문이 더 퍼질 텐데 말이오. 며느리가 집문서를 숨겨서
팔아먹으려 한다는 소문 말입니다. 문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조흥록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시간이 많지 않소. 조흥록이 떠난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소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슬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은이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대며 피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집문서를 훔쳤다더라. 시아버지 재산을 홀랑 빼돌리려나 보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윤슬은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길에서 아이들이 돌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윤슬은 등에 돌을 맞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을 주워 길가에 놓았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은은 알았습니다. 윤슬의 손등에 까진 상처를 보았고 옷에 묻은 흙을 보았습니다. 소은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조금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은의 가슴 속에서 억울함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윤슬아.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안 아파요. 아이는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소은은 윤슬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문겸이 외출했습니다. 소은은 시아버지가 어디 가는지 몰랐습니다. 문겸은 마을 끝에 사는 향리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조흥록의 부하들이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특히 헛간 쪽을 자주 기웃거렸습니다. 소은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찾는 걸까? 윤슬은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아이는 움찔했습니다. 소은은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윤슬아, 우리 곧 여기를 떠날지도 몰라. 무섭지? 윤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랑 같이면 안 무서워요. 소은은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딸이 위험하다고. 조흥록의 시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날로 심해졌습니다. 새벽녘 문겸이 돌아왔습니다. 문겸은 소은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소은이 다가가자 문겸은 짧게 말했습니다. 곧 친정으로 가거라. 소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친정으로요? 문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슬이도 데려가야 한다. 소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님, 정말 저희를 쫓아내시는 겁니까? 문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 서서 떨었습니다. 윤슬이 방에서 나와 엄마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쫓겨나는 거야? 소은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모르겠구나, 윤슬아. 엄마도 모르겠어.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아침은 어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문겸은 소은을 다시 불렀습니다. 친정으로 떠날 준비를 하거라. 오늘 당장. 소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아버님, 말대꾸 말고 준비나 하게. 문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소은은 방에 들어가 짐을 꾸렸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매듭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슬은 엄마 옆에서
자기 옷가지를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있어? 소은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니란다, 윤슬아. 네, 잘못이 아니야. 문겸이 헛간으로 갔습니다. 잠시 뒤 문겸은 낡은 이불더미를 팔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소은은 그 이불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헛간 구석에 쌓여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가져가거라. 문겸이 이불더미를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불을요? 이건 너무 낡았는데. 소은이 이불에 손을 대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불이 왜 이렇게 냄새가? 소은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쑥과 재를 섞어 놓은 듯한 묘하게 독한 냄새였습니다. 문겸은 짧게 말했습니다. 가져가면 된다. 하지만 시아버님, 더 묻지 말고 가거라. 소은은 할 수 없이 이불더미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윤슬은 엄마를 돕겠다며 끈 한쪽을 잡았습니다. 소은은 아이의 작은 손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것 봐, 결국 쫓겨나는구나. 이불까지 지고 가네. 저게 뭐가 그리 중한 물건이길래.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조응록이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내쫓겼군. 역시 과부는 오래 못 버티는 법이지. 조응록의 부하들도 낄낄거렸습니다. 소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슬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소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 보고 웃어. 윤슬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윤슬아. 그냥 가자.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낯선 행색의 나그네가 길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도포를 입고 삿갓을 눌러쓴 사내였습니다. 나그네는 소은이 지고 가는 이불더미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냄새, 일부러구먼. 나그네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그네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은은 나그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라니 무슨 뜻일까? 문겸이 이불에 일부러 그런 냄새를 묻힌 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소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윤슬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소은은 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참자, 윤슬아. 저기 저 마을에 들어가서 밥 먹자. 길은 멀었습니다. 이불더미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소은의 어깨가 저려왔습니다. 윤슬은 지친 엄마를 돕겠다며 짐끈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아이가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윤슬의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모녀는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소은은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모는 소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과부신가 보구려. 돈은 있소. 소은은 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주모는 이불더미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이불 냄새가 심한데 밖에 두시오. 소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불을 밖에 둘 수는 없습니다.
주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구석 방이니 불평 말고 쓰시오. 소은과 윤슬은 좁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 더미를 한쪽에 내려놓자 방 안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윤슬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주모에게 죽 한 그릇을 얻어왔습니다. 아이는 죽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소은은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자기 몫은 남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슬이 잠든 뒤 소은은 이불 더미를 만졌습니다. 냄새 때문에 코가 찡했지만 소은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이불 안쪽이 단단했습니다. 솜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소은은 이불을 풀어보려 했지만 매듭이 복잡했습니다. 소은은 이불을 다시 묶었습니다. 잠든 윤슬을 보며 소은은 생각했습니다. 문겸이 이 이불을 왜 주었을까? 정말로 며느리를 쫓아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밤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은은 이불 더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틀을 걸어 소은은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은 석담현에서 두 고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소은의 어머니는 딸이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소은아,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급히 왔느냐? 소은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윤슬이를 데리고 잠시 쉬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소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딸의 눈가가 퀭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있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하지만 친정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벌써 소문이 돌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씨 집안 며느리가 쫓겨났다더라. 과부가 시가에 있다가 결국 나왔다지. 소은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이런 말들이 속삭여졌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소은을 안쓰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소은아, 세상 눈이 무섭단다.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집안도 말이 많아진다. 소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친정마저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슬은 친정 마당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윤슬을 따돌렸습니다. 너네 엄마 쫓겨났다며? 아빠도 없는 애가 뭐 하러 왔어? 윤슬은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소은은 윤슬이 점점 더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는 말이 더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소은은 그동안 겪은 일을 친정 식구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조흥록의 협박,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문겸의 냉정한 태도까지.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겁먹을까봐, 더 큰 걱정을 끼칠까봐 말을 삼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낯선 사내가 친정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조흥록의 부하였습니다. 사내는 대놓고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소은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은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쫓기는 거지? 석담현을 떠나왔는데도 조흥록의 손길이 여기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소은은 더 이상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에서 보았던 떠돌이 서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리는 소은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부인, 그 이불이 그냥 이불이 아닙니다. 소은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리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전의 부하들이 부인을 쫓는 건 그 이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소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이불 속 단단한 부분을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듭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던 윤슬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뭐해? 윤슬이 다가와 이불을 만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실밥 하나를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이불 안쪽에서 종이의 하얀 모서리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소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슬아, 그만. 소은은 황급히 실밥을 다시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꼭 묶었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모른다, 윤슬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소은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큰일이라고. 이불 속에 숨겨진 게 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과 딸이 쫓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친정 오라비가 소은을 불렀습니다. 소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시가에서 무슨 일을 꾸민 거냐? 오라비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라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은은 오라버니에게조차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라버니까지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라버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여기 오래 있으면 우리 집안이 곤란해진다. 알겠느냐?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친정 마당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소은은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열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은 황급히 일어나 이불더미를 움켜쥐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은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그림자가 이불더미에 손을 뻗었습니다. 소은은 온 힘을 다해 이불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엄마, 윤슬이 비명을 삼키며 엄마를 감쌌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떠돌이 설이었습니다. 설이는 그림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그림자는 놀라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설이는 소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관아까지 흔드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소은은 윤슬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은의 마음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소은은 윤슬이 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이불더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복잡했지만 소은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가장 안쪽 층에 도달했을 때 소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불 속에는 서류 꾸러미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도장 하나가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조흥록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세금을 갈취한 기록, 위조한 문서들,
백성들의 땅을 강탈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피해자의 이름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은은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였구나.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겸이 밤마다 무언가를 적고 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응록의 범죄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떠돌이 서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서류들을 보더니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현감도 모를 리가 없는 판입니다. 윗선까지 얽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겸이 며느리를 내쫓은 게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안전하게 빼내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조응록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며느리를 쫓아내는 척한 것이었습니다.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겸의 무뚝뚝한 태도, 냉정한 말투, 모든 게 들키지 않으려는 연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소은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내가 쥐고 있는 순간 윤슬이도 위험합니다. 윤슬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서류를 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소은은 서류를 다시 이불 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윤슬아, 우리 도망가야 할까? 윤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 나는 엄마랑 같이 있을래. 소은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윤슬아, 이건 도망이 아니란다. 지키는 일이야. 우리가 이걸 지켜야 나쁜 사람들을 벌 줄 수 있어. 서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관아에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오라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라비는 서류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소은이 설명하자 오라비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관아에 가서 전하겠다. 소은은 황급히 오라비를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오라버니. 위험합니다.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라비는 고민했지만 결국 소은의 말을 따랐습니다. 서리가 품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 영감께서 보낸 겁니다.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쪽지에는 문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이불을 열어보지 말라. 소은은 쪽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네요. 문겸은 며느리가 이불을 열어볼까봐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문겸의 의도가 선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불에서 풍기는 냄새는 일부러 묻힌 겁니다. 쑥과 재를 섞은 약재 냄새입니다. 도둑이 가까이 하기 어렵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소은은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소은은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했을까? 며느리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조심했을까? 소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슬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거지.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슬아. 할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신 거야.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증거를 끝까지 지키고 제대로 된 곳에 전달하겠다고.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소은이 서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슬이를 위해서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서리는 소은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이불을 다시 조심스럽게 묶었습니다. 이제 이 이불은 단순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무기였습니다. 소은은 윤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슬아, 이제부터 힘들 거야. 하지만 엄마를 믿어라. 윤슬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안 무서워. 우리 같이 가자. 석담현에서는 조흥록이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정씨 집안을 뒤졌지만 이불더미가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불이 어디 갔느냐? 조흥록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부하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조흥록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찾아내라. 그 여자가 뭘 가져갔는지 모를 리 없다. 조흥록은 뒤늦게 눈치챘습니다. 정문겸이 일부러 며느리를 내보낸 이유를, 증거를 빼돌리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조흥록은 즉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정씨 집안 며느리가 집안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과부가 씨가 재산을 몽땅 가지고 도망쳤다. 거짓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심지어 관아에까지 소문이 닿았습니다. 소은의 친정마을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조흥록의 부하 선혜씨 친정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씨 집안 며느리가 여기 있다며? 당장 나오라고 해. 친정 오라비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권리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드느냐? 오라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권리, 아전 나으리의 명이 곧 권리다.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오라비가 한 부하를 밀쳤고 부하는 넘어지며 마당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소란이 일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은의 어머니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소은은 방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슬을 품에 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내 탓이다. 모두 내 탓이야. 소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정 식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윤슬은 엄마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나갈게. 내가 가서 말할게.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소은은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안 돼, 윤슬아. 절대 안 돼. 떠돌이 서리가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관하로 가시면 죽습니다. 조흥록이 이미 수배령 같은 걸 내렸습니다. 우회로를 택해야 합니다. 서리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친정 쪽 친척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은의 먼 사촌 오빠였습니다. 소은아, 그 이불을 내놓으면 조용해질 거다. 내가 무슨 큰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소은은 사촌 오빠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조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직감했습니다. 오빠.
혹시 사촌 오빠는 눈을 피했습니다. 서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미 조응록과 내통했습니다. 사촌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냐. 하지만 그의 당황한 모습이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소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빠, 가족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촌 오빠는 변명하려 했지만 서리가 그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한편 석다면에서는 문겸이 홀로 조응록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조응록은 문겸의 집에 다시 찾아와 위협했습니다. 영감, 며느리가 어디 갔소? 문겸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네. 조응록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영감이 며느리를 시켜서 훔쳐간 거 아니오? 문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내쫓았네. 자네도 받지 않았나? 조응록은 일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겸의 태도에서 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문겸은 일부러 굽히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문서를 내놓겠네. 조응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문서를, 집문서 말일세. 그걸 관아에 맡기면 되지 않겠나. 문겸의 말에 조응록은 의외라는 듯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려. 문겸은 조응록을 더 방심시키려 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증거를 안전한 곳에 전달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내일 가져오겠네. 문겸이 말했습니다. 조응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뭘 하겠소. 그냥 조용히 사시오. 조응록은 문겸을 완전히 우습게 보았습니다. 힘없는 노인이 무슨 수를 쓸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문겸은 조응록이 떠난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이 긴장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문겸은 며느리와 손녀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서리는 소은에게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이 이 지역을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어사를 만날 수 있다면 이 증거를 직접 전할 수 있습니다. 소은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어사에게 닿기 전까지 누가 우리 편인지 알 수 없어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마저 배신한 마당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슬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괜찮을까? 소은은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문겸이 혼자고 오래 남아 조응록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단다. 소은이 윤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해질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은은 이불더미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소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은은 공포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친정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조응록의 부하들이 매일 찾아왔고 친정 식구들도 지쳐갔습니다. 소은은 윤슬의 손을 잡고 밤길을 떠났습니다.
떠돌이 서리가 앞장섰습니다. 인근 주막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하루 쉬었다가 다음 길을 찾겠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소은은 이불더미를 등에 지고 걸었습니다. 윤슬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 때 앞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리가 손을 들어 소은을 멈춰 세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서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길목에 사람 그림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림자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소은은 윤슬을 뒤로 감췄습니다. 서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손이요. 길손, 이 밤에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조흥록의 부하였습니다. 서리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뛰십시오. 소은은 윤슬의 손을 잡고 옆길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소은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불더미가 등을 짓눌렀습니다. 윤슬이 넘어질 뻔했지만 소은이 얼른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윤슬아, 조금만 더. 모녀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멀리 주막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은은 온 힘을 다해 주막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발, 제발 숨겨주십시오. 주모는 놀라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소은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제발, 아이만이라도. 주모는 소은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오. 소은과 윤슬은 방으로 숨었습니다. 서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주막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과부가 들어오지 않았소. 조흥록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주모는 겁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전 나으리 부하들이. 주모는 안쪽 방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전에게 찍히면 주막이 망합니다. 주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은 주모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배신한 친척이 주막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주모, 그 여자 여기 있지. 내가 다 알아. 사촌 오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소. 윤슬이 엄마를 지키려고 이불더미를 끌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거 들고 뒷문으로 나갈게. 아이의 작은 손이 끈을 잡았습니다. 소은은 황급히 윤슬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윤슬아. 윤슬이 비틀거렸습니다. 이불더미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소은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윤슬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이가 처음으로 무서움을 입 밖에 냈습니다. 소은은 윤슬을 품에 안고 방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조흥록의 부하가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막을 뒤지겠소.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주모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부하가 방문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 숨은 방까지 3개 남았습니다. 소은은 윤슬을 더 꼭 안았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느낄 엄마의 떨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죽는 거야? 윤슬이 속삭였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하가 소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주모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 방에는 부하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은과 윤슬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부하가 비웃었습니다. 찾았다. 그때 부하의 시선이 이불더미에 멈췄습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냄새는 뭐냐? 이불에서 풍기는 독한 냄새에 부하가 코를 막았습니다. 주모도 그 냄새를 맡고 인상을 썼습니다. 이런 냄새 나는 물건을 주막에 들여오다니. 주모가 이불을 밖으로 내다버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소은은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소은은 주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입니다.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사람 하나 살릴 증거입니다. 아니, 여러 사람을 살릴 증거입니다. 주모는 소은의 눈을 보았습니다. 소은의 눈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모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소은이 울먹였습니다. 윤슬은 엄마 옷자락을 잡고 떨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아이가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입을 건드려서. 내가 말썽 부려서. 윤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소은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억울함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윤슬이 더 무서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시오. 조흥록의 부하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낯선 무리가 주막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부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관복을 입고 칼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조흥록의 부하는 도망치려 했지만 문 앞을 이미 그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정말 어사의 수행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너무 많이 배신당해서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막 안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윤슬을 안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윤슬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이불더미를 들고 직접 나가겠다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설령 저들이 적이라 해도 이렇게 숨어서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은은 이불더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윤슬이 엄마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소은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슬아, 엄마가 끝을 보고 올게. 여기 있어라. 소은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조흥록의 부하, 주모, 그리고 낯선 무리까지. 소은은 낯선 무리 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중년 사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공정해 보였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석담현 정씨 집안의 며느리 박소은입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 보시오. 소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이불 속에 석담현 아전 조응록의 범죄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조응록의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인은 도둑입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조응록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조응록은 주막 안으로 들어서며 소은을 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우리 고을의 도둑입니다. 조응록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시가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년입니다. 조응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무리의 우두머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정민이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모두 기록될 것이니 거짓을 말하지 마시오. 주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사였습니다. 소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응록의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 여인은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문겸이었습니다. 소은은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문겸은 소은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 나으리. 문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문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조응록의 범죄를 기록했고 며느리를 시켜 증거를 빼냈습니다. 조응록이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지만 문겸은 조응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일부러 며느리를 내쫓은 척했소. 자네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말이오. 소은은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겸이 소은에게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단 3글자였지만 그 말에 소은은 무너졌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아버님.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를 지키기 위해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조응록이 소리쳤습니다. 늙은이 주제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조응록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조응록의 말투가 너무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어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불을 열어보겠소. 정말 증거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겠소.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이불이 활짝 펼쳐지자 안에서 서류 꾸러미와 낡은 도장, 두툼한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조응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세금 갈취, 문서 위조, 토지 강탈.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응록은 황급히 외쳤습니다. 위조입니다. 저건 모두 위조된 거란 말입니다. 조응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황한 모습이 오히려 거짓말임을 드러냈습니다. 떠돌이 서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서리는 서류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 필체는 조응록 본인의 것입니다. 이 인장도 관아의 정식 도장입니다. 날짜와 금액이 모두 일치합니다.
서리는 장부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피해자 명단도 있습니다. 석담현 백성 28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조흥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소은의 사촌 오빠가 뒤로 물러서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어사의 수행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도 공범입니까? 어사가 물었습니다. 소은은 사촌 오빠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조흥록과 내통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를 팔았습니다.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어사가 명령했습니다. 조흥록과 그 부하들, 그리고 내 통자까지 모두 묶어라. 관하로 압송하겠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조흥록의 부하들이 하나씩 붙잡혔습니다. 조흥록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들어 윤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 애라도 잡으면 조흥록의 눈빛이 미쳐 있었습니다. 윤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문겸이 조흥록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흥록이 문겸을 밀쳤고 문겸의 소매가 찢어졌습니다. 팔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시아버님, 소은이 소리쳤습니다. 어사의 수행원들이 조흥록을 제압했습니다. 조흥록은 바닥에 쓰러지며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문겸은 찢어진 소매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켜냈구나. 문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슬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주막 밖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석담현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어사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조흥록은 곤장을 맞고 파직되었습니다. 그가 빼앗았던 땅과 곡식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사는 백성들 앞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과부와 아이를 괴롭히는 자가 곧 나라의 도적입니다. 약한 이들을 짓밟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사의 말을 새겼습니다. 소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사가 소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하고 싶은 말이 있소.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슬은 엄마 옆에 서서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문겸은 어사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공은 며느리에게 있습니다. 이 늙은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만은 부드러웠습니다. 소은은 문겸 앞에 조용히 절했습니다. 시아버님, 말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문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문겸은 윤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손녀에게 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슬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에서 냄새나. 문겸도 작게 웃었습니다. 이불 냄새가 아직 남았나 보구나. 떠돌이 서리는 고을을 떠나기 전 소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 세상에는 더러운 물건이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서리는 삿갓을 눌러쓰고 길을 떠났습니다. 배신한 사촌 오빠는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가족도 파는 놈이 무슨 낯으로 여기 사느냐. 마을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악은 벌을 받고 선은 보상받는 세상에 이치가 바로 섰습니다. 소은은 윤슬의 손을 잡고 석담현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문겸은 집에 도착하자 헛간에서 그 냄새나는 이불을 꺼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이불을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불이 타오르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소은과 윤슬은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치스러웠던 것이 증거가 되었고 증거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짓밟던 세상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소은은 윤슬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윤슬아, 사람이 비록 약해도 진실을 잡으면 세상이 바뀐단다. 소은이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라. 윤슬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강해질래.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아이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석담현 정씨 집안의 마당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소은은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문겸과 윤슬이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앞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문겸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먹자꾸나. 소은과 윤슬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으며 지난 아픔을 조용히 묻어주는 듯 했습니다. 소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약한 자에게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용기만 있다면 약한 자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긴 여정이 가르쳐 준 교훈이었습니다. 윤슬은 밥을 먹다 말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한 거지? 소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윤슬아. 우리는 이제 행복하단다. 밖에서는 눈이 쉼 없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의 밥상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이 집안에도 새로운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냄새나는 이불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수치가 증거가 되고 증거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끝내 약한 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